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시 확인하고요. 3분 정도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까지 자그마치 2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내용은 3분 만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뭐냐? 어떤 함수 fx가 있어서 정의역에 있는 x의 값이 어떠한 일정한 값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고. 그럴 때 함수 fx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값으로 다가가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다가갈 수도 있고 안 다가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수학적 여러 개의 용어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위해서 겁나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쉽지가 않지.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x가 a로 다가간다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그렇지. x가 a가 아닌 상황에서 a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다고 라고 하는 거지. 그걸 몇 가지로 표현했냐면 그렇지. 2가지로 표현했단 말이야.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하고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하고, 큰 쪽에서 다가가는 것을 갖다가 우극한이라고 하고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을 갖다가 좌극한이라고 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x가 a로 다가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극한값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극한값은 어떻게 존재해야 돼?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무엇처럼? 함수처럼. 따라서 두 개의 극한값이 어떻게 될 때? 일치할 때 우리는 주어진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부수적으로 무슨 내용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더 다뤄봤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 각각에 대한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도 마찬가지로 살펴봤다고.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한 점으로 다가가는 경우도 있고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들을 갖다가 알아봤단 말이에요. 어쨌든 핵심이 되는 내용은 어떠한 x라고 하는 값이 일정한 값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무엇을 계산해야 돼? 그렇지.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갖다가 계산해서 비교해서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꼴랑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2시간 동안을 주구장창 떠들었어. 그럼 너희들 듣겠니? 안 듣겠니? 당연히 안 듣지. 안 듣는 게 정상이야. 그거 아는데 이걸 아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금 수업을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처음 듣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전차시 수업을 갖다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고. 자, 문제 출발해 봅시다. 자, 문제 상황이야. 문제 상황을 배운 내용을 토대로 풀어보겠다고 살펴봅시다. 자,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면 함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야. 함수를 대상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의역이 있어야 될 것이고 치역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함수가 나온다면 이 세 개의 대상은 반드시 머릿속에 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치역이라고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치역이라고 하는 함수값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야만 할 것 같아. 어쨌든 하나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면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자고. 첫 번째, 함수가 있는데 어디서 정의됐냐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대요. 확인해 봐야겠지. 그렇게 정의됐느냐. 식이 여러 개로 쪼개졌다고 해서 쫄지 말고요. 그리고 극한값을 무엇을 이용해서? 그렇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여라 그러는 거야.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너희들 극한값 구할 수 있다고 했니? 없다고 했니? 극한값을 구할 수 없어요. 추정하는 것뿐이야. 어떻게 추정한다고? 그렇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추정한다고. 자, 그렇다면 fx,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x축이 있을 것이고요. y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렇지. x는 1이라고 하는 경계가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1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요. x제곱이라는 거야. 따라서 1보다 큰 거 x제곱 그리니까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될 것이고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제곱의 그래프는 요렇게 되겠네. 방구법. 자, 요렇게 될 거야. 확인했지? 자, 1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는 어디 있어? 1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는 뭐가 x 플러스 1이라고 했단 말이야. 1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x 플러스 1이니까 절편이 얼마야? 1이고
기울기가 1인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되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색은 여기 이렇게 칠해져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 자, 그림 잘 그렸니? 그림이 혹시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림을 그렸다고.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지. 자, 물어보는 것이 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어떻게 간다고? 정확하게 해야 돼.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야.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fx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fx는 뭐야? 함수값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지. 2로 가게 되는가? 2로 가게 되는데 조금 더 심화한 문제를 갖다 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했어. 어떻게 다가간다고 했어?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갑니다. 이건 내 피셜, 내 기호야, 내 기호. 이렇게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찬가지 이유로 fx라고 하는 게 있어. fx가 있는데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렇지. 우함수를 물어보는 문제다. 우극한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살펴보면 이렇게 될 거지.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가요.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갈 것이고 함수는 이렇게 되겠네. 찾았니? 함수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놈의 극한은 어떻게 1로 가요? 어떻게 1로 가니? 그렇지. 큰 쪽에서 1로 가게 됨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거 갖다가 뭐래?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큰 쪽에서의 극한. 무슨 극한? 그렇지.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림상에서 개념들을 갖다가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발짝 더 갑시다. 한 발짝 더. 자,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에서요, x는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 x는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지. 극한값을 갖다 물어보기 위해서는요, 어디에서? 1에서의 좌극한값, 1에서의 우극한값.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렇지. 일치해야 돼. 일치 여부 확인할 수 있겠니? 했더니 일치 여부가 확인이 안 되잖아. 따라서 x는 어디에서? 1에서 뭐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고. 계속해서 이제 2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함수 fx가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이런 문제야. 오른쪽 그래프이니 오른쪽 그림 여기 이렇게 있네요. 하나씩 따져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가 있어. 1 플러스 포인이 1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1로 다가가는데 작은 쪽에서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그럼 1이라고 하는 기준을 찾았어. 찾았니?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라고.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럼 그림은 함수는 이렇게 다가갈 것이고 혹시 그림이 잘 안 보이는 친구를 위해서 확인해 주도록 할게. 이렇게 다가갈 것이고 함수값은 어떻게 가요? 함수값은 이렇게 다가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게 보이니? 그렇죠. 어떻게 다가간다고? 0으로 다가가고 있어. 어디에서? 큰 쪽으로 0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면 주어진 함수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0으로 다가가요. 어떻게 해서?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 이번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에서 어디서? 큰 쪽에서 됐니? 1에서 큰 쪽에서 x가 다가가고 있어요. 그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어요. 확인됐니? 1로 다가가고 있다고. 그럼 그림은 이렇게 함수값을 따라서 이렇게 다가가겠네. 그럼 y 공역에 있는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이니?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1로 다가가네요. 어디에서? 큰 쪽에서 1로 다가가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주어진 값은요.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가는 형태의 극한값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살펴보면 이렇게 되네요. 자, 세 번째, x가 0으로 다가갈 때 fx 값을 갖다 구하세요. 자, 이런 수학적 기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해석해야 된다 그랬지. x가 1로 다가가는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수가 있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갈 수가 있겠지. 각각의 극한을 갖다가 무엇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그림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자고. 0보다 큰 쪽에 다가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요. 함수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y축에는 이런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야.
자, 정리가 됐니? 정리가 됐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1로 다가가는데 작은 쪽에서 이렇게 되겠네. 자, 마찬가지로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면 그림은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함수값을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어디로 다가가요? 1로 다가간다고 1로 다가가는데 어떻게? 그렇지. 작은 쪽에 다가가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무엇과 무엇을 갖다가 생략하면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쓴 거니까 자, 이것을 지우고 나서 본다면 주어진 값은 어디로? 그렇지. 1로 다가가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어떻게 된다고? 일치하네요. 따라서 주어진 함수 fx는 x는 0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게 됩니다. 1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너희들이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 자, 이러한 기호는 반드시보다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극한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구분해서 해석해야지만이 문제, 어렵거나 쉽거나 다 똑같은 개념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관련된 문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3번이야. 다음 극한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해라. 생뚱맞게 극한을 갖다 무엇을 그래프를 이용하라 그랬어. 극한값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해라. 다시 말해서 그림을 잘 그리세요. 이런 거잖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뭐지? 이거 분수함수인데 아니, 잘 살펴보면 분수함수의 꼴로 억지로 만든 거라고. 됐지? 이걸 뭘로 나눈 거예요? x-3로 나눴어. 약분을 빡빡 시킬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그렇지. x가 뭐가 아닐 때 x가 x-3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약분을 시킬 수가 있다고. 됐어요? 그럼 x-3이라고 하는 것이 0인 경우에 대해서는 함수값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알 수 없지. 알 수 없어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잖아. 알 수 없음. 자,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X축 있고요. Y축 있고요. X라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리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구멍이 빵 뚫려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네. 있어야 돼. 있니? 있어야 돼. 그럴 때 X가 어디로 간다고요? 3으로 가네요. 어딘가에. 3이라고, 이거 틀렸어. 문제 잘못 봤어. 띵띵띵띵띵띵띵띵. 자, 어딘가에. 자,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요. 여기 어디가요? 여기 띡 해. 여기 3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얼마예요? 3이 있어야만 하는데 불구하고, 정의되지 않는다? 정의되지 않고요. 구멍을 빵 뚫어놓은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됨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극한에 대한 이야기는 함수값을 이용하는 거,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다가가는 놈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렇다면 리미트 x가 3으로 다가간다는 소리는요. 3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경우가 있고 3보다 작은 쪽에 다가가는 경우가 있다고. 큰 쪽에 다가가는 거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에서 큰 쪽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3으로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것이고 3에서 작은 쪽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다가가는 놈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3으로 일정하게 되니까요. 주어진 극한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 자, 절대값이 있는 경우의 문제인데요.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너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절대값을 푼다. 자,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절대값을 푸는 방법에는요. 일단은 한 80~90%가 범위를 결정하고 절대값을 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지 같은 문제는요,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 돼요.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 되는데, 자, 요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일단은, 이것도 나쁘진 않아. 어쨌든, 범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그래프를 갖다가 본다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놈 분모는 뭐가 될까요? x 플러스 1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분모는 뭐가 되죠? 음수란 말 x 플러스 1이 음수니까 얘를 양수로 만들고 싶어요. 뭐 하면 돼?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아, 이거 음수 아니야? 아니지. 음수를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음수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자,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될까요? 2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정리하게 되면 약분되고 정리하게 되니까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것도 약분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리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봅시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보냐면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X 더하기 1이 0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여기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거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2x 마이너스 1이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요. 기울기가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림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림의 형태가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어딜 지나 y절편 1이니까요.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울기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되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거 뭐 그림 막 그렸어. 자, 이렇게 되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됐니? 자,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띵띵띵 해가지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될 것이고 띵띵띵 해가지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렇다면 x가 1에서 큰 쪽에서 다가갈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이 그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큰 쪽에 다가갈 때는요. 큰 쪽에 다가갈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보이니? 그래서 함수값, 이 그림을 이렇게 될까? 함수값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큰 쪽에 다가갈 때는 2x-1을 기준으로 함수값이 마이너스 3에서 큰 쪽에서 다가오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3으로 마이너스 1로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간단 말이야. 이렇게 될 것이고요. 함수값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3으로 다가가는데 어떻게 큰 쪽에서 다가가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좌극한 계산하고 우극한 계산했다고 무조건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좌극한 계산하고 우극한 계산해서 뭐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확인해 봤더니 같지가 않잖아. 다가가는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플러스 3이잖아요. 같지 않으니까 주어진 2번의 극한값은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명쾌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4번 마찬가지로 자, 잘 듣고 쫓아오고 있죠. 말이 빠르면 내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말도 천천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부담감을 덜어놓고 조금 쉽게 막말도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좀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이 수업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요 따위로 떠들었다가는 많은 학생들한테 외면을 받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하지 못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달아주고 있어요. 이 수업은 정규 시간에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가는 학교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100%. 그래도 부족한 친구도 부족하거나 조금 더 해주고 싶은 개념적으로 조금 해주고 싶은 내용들을 조금 더 교과서에 입각해서 떠들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 친구들은 한 번 더, 나의 진심. 그냥 봐줬으면 고마울 것 같아. 빨리빨리 돌리고요. 그냥 봐고요. 느닷없이 보다가 우연히 봤다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조금 더 들어주면 감사할 따름이야. 갑니다. 이제 4번 봅시다. 자, 함수 yfx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자, 주어진 극한값이 1이래요. 그럴 때 이 극한과 이 극한이 각각 존재하는지 말하고요. 존재하면 그 값을 갖다가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상하네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교과서에서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더 심화된 개념으로 간다면 보이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아요. 1 플러스다 라고 하는 극한 1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이 근방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 근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대칭성이나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근방에 대한 이야기를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1이라고 했잖아. 0 플러스에서. 그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어. 1이라고 하는 게 있겠지. 거기로 함수의 값이 이렇게 다가간단 말이야. 자, 쉽게 갑시다. 이렇게 다가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 원점에 대칭이 얘가 일로 갈 거 아니야. 얘가 일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대칭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찾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 근방에서 다른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빵빵빵 됐지? 여기까지 인지가 됐니? 여기까지 됐는데, 0 플러스, 다시 말해, 이렇게 되는 극한값이 1이라면 1인 거 찾았어요. 솔직히 이게 굉장히 1이라는 거 찾았어. 그렇다면 0 대칭성을 이용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다 이용한다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뭐가 될까요?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렇지. 마이너스 1 이렇게 존재하네요. 그러면 요 놈은 뭐야? 요 놈은 0에 대해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갖다가 비교해서 같은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주어진 값이 뭐가 아니면 그렇지. 0이 아니면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같아질 수가 없네요. 조심해야 돼. 0이 아니다. 요런 걸로요. 문제 거지같이 내가지고요. 학생들 괴롭히는 사람들 겁나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야. 자, 어쨌든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가 돼요? 그렇지. 극한값이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문제를 풀어보니까 개념 설명에서 떠들었던 내용들이 잘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개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야. 따라서 다음에 기회가 돼가지고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수업을 갖다가 진행하게 된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별도로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다루지 않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떠들 내용은 함수의 극한의 성질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